안녕하세요. 정만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에셋 한번 볼까요? 여기 포메틱스님께서 A 플러스 에셋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올려놓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회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가.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신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다면 소위 말해서 잘 청산하려고 또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 아니면 지금 주가가 낮아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뭐 그런 걸 보는 거죠. 충분히 이 회사는 A만큼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A만큼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 위치가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가가 소외받았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잖아요. 주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고 기준을 어떻게 잡아 나갈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쪽에 대한 저항, 아래쪽에 대한 지지 뭐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A 플러스 에셋, 이렇게 그냥 에셋이니까 뭐 자산 이렇게 보이는데 그쪽이겠죠. 한번 연도 한번 볼게요. 작년하고 올해 데이터 값이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봉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면 연봉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이 가격대가 지금 13,0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 12,000원서부터 지금 13,000원대가 가장 거래가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올라오기 전 올해 시가쯤의 거래량이 또 많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모아서 왔다면 이 주가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쭉 올렸다가 여기를 지지를 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올해 2021년이 이 가격대에서 출발해서 벌써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 가격대가 한 5,850원 정도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13,000원이니까 2.5배 정도는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가 많다는 것은 이제 누구는 여기서 좀 이익 실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누구는 아니야 더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12,000원과 13,000원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12,000원과 13,000원을 하회 이탈해서 저항으로 작용하면 주가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를 계속 지지 형태가 돼서 간다면 제2차 매집이 되면서 주가는 한 번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뭐 이런 점이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격대가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러면 연봉은 월봉이 12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넷, 여섯, 일곱 개. 그러면 한 1년 반 이상의 봉의 개수가 보이죠. 그래서 연봉으로 보니까 아까 그 표현했던 게 요렇게 시작을 했고요. 여기까지 갔다가 작년에 밀렸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 4월 달부터 표시가 된 거 보니까 그 전에 작년 2020년 3월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그 이후로 반등이 시작되면서 A 플러스는 시장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주식은 어디에 있냐면 거래소로 들어와 있네요. 소형주 그죠? 금융업으로 분류가 돼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걸 보면서 이 자리 작년에 고가였던 이 가격대 즉 1,700원과 11,000원 사이의 저항값을 올해도 한번 부딪혔었어요. 안착을 못하고요. 그쵸? 이렇게 이 가격대를 그리고 다시 밀렸다가 7,000원까지 밀렸다가 열심히 올라와서 지금 13,750원까지 갔다가 거래가 가장 많은 이 가격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볼 수만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지는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은 지지로 바뀐다는 그런 파동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 가격대 1,700원과 11,000원 사이에 있는 이 저항감 다시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하위 이탈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머리 헤드 숄더가 되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A 플러스 S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1,700원, 11,000원 사이가 강력한 지지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규 진입을 하거나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하고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1번 이 자리 1번 1,700원과 11,000원 사이를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13,000원이니까 가격들 한번 가보면 한 현재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가격대 그죠? 계산이 되죠. 어쨌든 우상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런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채널 흐름의 보편적인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리고 있는데요. 이게 뭐 신고가를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얼마까지 간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파동 채널 끝선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얼마냐 15,000원에서 15,000원에서 여기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까지는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에 만약에 내려왔을 때 1번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여기 그리고 현재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농후한 거죠. 이런 식의 파동을 치면서. 그래서 이 점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규 진입,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7,000원과 11,000원 사이의 지지점이 깨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대로 올라가면서 15,000원, 그 다음에 17,000원까지 가면 좋겠죠. 어쨌든 흐름은 그렇게 보이죠. 흐름은. 자,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차트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기본적인 걸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에셋 한번 보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소형주죠. 금융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 2,543억인데 오늘 15% 정도 오르니까 한 2,700억 가량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시가총액이. 자, 그런데 이제 작년과 올해 이 파동이 있잖아요. 자,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자산관리, 보험, 펀드, 부동산 뭐 이런 거를 다 영위하는 것 같습니다. 에셋인 거 보니까 그쵸? 자, 그래서 금융업 업종은 그렇고요. 재무정보를 한번 보게 되면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680억, 710억, 739억 성장을 좀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조금 주춤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장사를 잘 하고 있다. 남는 장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작년의 분기 실적이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분기 실적이 이렇게 흘러가는 작년과 올해 이렇게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이 이 정도로 움직이는 것도 이 매출액 구조나 영업을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만큼 탄탄하게 우상향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느닷없이 주가 흐름이 하방으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대추세 흐름을 깨고 지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매출액을 만약에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이 건다면 이 주식은 적어도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 자연스러운 흐름 여기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여기 1차적으로는 지지하 저항이 있지만 하나 후퇴했을 때 지지 하나 더 보면 여기 거래가 동반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겠죠. 이쯤 거기가 한 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000원. 9,000원. 자, 그러면 아까 그 1,700원과 11,000원 그리고 9,000원 사이. 그러면 이 간격이 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1차 지지대가 하나 있고요. 2차 지지대가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의 편차가 좀 있지만 지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이게 눌림의 형태가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뭐 진배가 없겠죠. 2,600억, 2019년에 그리고 2020년에는 2,800억 정도 되니까 약간은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중요한 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보게 되면 남는 장사를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정도면 이 회사는 우상향으로 가는 데서는 아주 기본적 매출 구조, 그 다음에 이익 구조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는 다시 정리를 해도 이 흐름과 이 흐름의 결합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15,000원 이상도 충분히 그 다음에 17,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볼까요? A 플러스 S 보시면 뭐 자회사 서비스 고객 매트사 쭉 나오고요. 뭐 나오면 보면은 뭐
쭉 우리 같이 읽어보면 뭐 그다지 약재가 될 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죠? 거의. 예. 제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보는 거죠. 물론 기사화되지 않고 내면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잘못됐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결국 이 주가는 여기 9,000원대가 깨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확고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향 이렇게 9,000원대가 붕괴되지 말아야 된다. 9,000원대가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9,000원이면 13,000원이니까 꽤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거죠. 상당히 그러면 이 가격에서 지금 13,350원에서 15,000원 내지 17,000원까지를 보고 지금 들어가게 된다면 안 간다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얘가 장이 그대로 가주면 좋은데 못 갔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뒤를 보니까 기준이 상당히 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위치를 이 기준에 입각해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추격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장 가능성만 보는 게 아니고요. 혹시 잘못되면 대응해야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가격대를 신규 진입한다면 너무 비싸게 쫓아가는 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 번에 가게 되면 이 신고가를 나가기 때문에 매물벽이 없어서 더 쉽게 잘 나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매매는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매매 습관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추격 매매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15,000원과 17,000원을 그냥 이대로 계속 그냥 쭉쭉 뻗어 나간다 하더라도 매매 원칙을 그래서 정해야 되는 거고 매매 기준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 기준에 의하면 매매 기준에 황 대표가 하는 매매 기준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쫓아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때가 좋았던 거죠. 이렇게 되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올려놨다 눌림을 주고 튕겨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늦어버린 거죠. 오히려 올라갔다 눌림 주고 어떨 때 이때 들어갔다면 지금 올라갔다 눌림을 줬잖아요.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때쯤 들어가서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미 비싸져 버렸죠. 우리가 추격 매매 차원에서 본다면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규 진입을 위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죠? 신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잘못됐을 때 마지노선의 기준이 너무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은 저 흐름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뭐죠? 이 형광색을 깨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계속 파동을 치면서 15,000원 내지 17,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